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3월 1일 금요일 아마도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소식 몇 가지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떤 흐름을 나왔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다우, 나스닥, S&P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나스닥은 0.9%나 상승해 드디어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부 다 괜찮습니다. 니케이가 무려 1.8%나 급등하고 있고 상해랑 항생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이 정도로만 흘러가면은 다음 주 월요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빠르게 몇 가지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어제 미국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PCE가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자, CPI와 PPI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PC, 그러나 1월 근원 PC는 전년비 2.8% 상승으로 작년 12월에 2.9였죠. 소폭 내려온 모습, 그리고 예상에 부합하며 증시는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예상처럼 계속 낮아진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도 올해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요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은 2년 만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미국 상승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차가 달리는 와중에도 미리 기차에 내린 사람들은 이제는 좀 과열 아니겠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한 명인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가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거대한 거품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짜 무서운 말을 했는데요. 주식은 올라갈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겹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라며 조정은 잔인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인 파이퍼 샌들러라는 사람은 미국 증시는 3월에 올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할 수 있다. 요렇게도 언급을 했는데요. 과연 3월 증시는 우리를 향해 웃어줄지 아니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원한 상승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조정이 언젠가 있긴 할 텐데 그 조정이 이번에 나타날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푸틴의 연설이 있었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푸틴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얼마 전에 프랑스 마크롱이 이상한 얘기 하나 했죠. 그거를 걸고 넘어지는 모습 보였네요. 우리도 그들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 실제 핵무기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 요렇게 언급하며 우크라 파병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시 하락의 트리거는 3가지가 되었죠.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추락,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이 이 우크라 전쟁이 커지는 거 이렇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절대 터지지 않았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만약에 터지게 된다면 충격이 너무나 크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2월 한국 증시 상승률 상위권. 2월 한 달간 국내 증시 지수 상승률이 G20 주요 지수 중 상위권으로 올라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감 플러스 그리고 1월 달에 안 좋았죠. 그러면 또 2월 달에 좋아야겠죠. 자, 코스피는 2월 달에 어떻게 했나? 5.8% 상승해 24개 지수 중 8위를 차지했고요. 코스닥은 7.9% 상승해 전체에서 2등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등은 8.1%로 상해 지수. 우리가 이번 달 초부터 중국 증시 계속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역시나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케이도 당연히 많이 올랐습니다. 7.94%가 올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니케이는 계속 올라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길에서는 이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1월에 그때 증시가 분명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은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다 돌고 돕니다. 지난번 1월 달에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12월에 우리 증시가 전 세계 1등으로 좋았나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거고 그리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2월에는 또 뜨거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거는 다 흐름이 있으니까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거 한 번 더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탁 건조 한 번에 자, 몇 달 전인가요?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되는 세탁 건조기가 곧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삼성과 LG전자 모두 세탁 건조기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세탁이 끝나고 건조기로 옮기는 게 생각보다 부담되기도 하죠. 바쁘다 보니까 그거 놓쳐가지고 다시 빨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제는 올인원 제품이 나왔다니까 정말 매력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건조기 성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나중에 저끼리 또 세탁기 바꿀 때 이제는 올인원으로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인 브랜드에서도 알파 세대. 성인 브랜드 시장에서도 알파 세대가 이제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5년까지 태어난 말 그대로 애기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어른들이 쓰는 브랜드랑 이 애기들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은 모든 순간을 SNS에 올리는 부모 세대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 이제는 나이대별로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장난감보다 성인 패션 브랜드를 찾는 10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 소비 방식이 또 그대로 유지되겠죠. 참고로 미국 알파 세대의 43%는 6살이 되기 전에 태블릿을 가지게 된다고 하며 58%가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폰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은 당연히 아이폰 계속 쓰고 태블릿도 계속 쓰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입니다. 메가커피가 급성장 중. 고물가를 겪으면서 커피 시장에도 변화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업계 1위는 바로 이디야 커피였죠. 국내 중저가 커피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싸게 경제적으로 커피를 먹고 싶다면 이디야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더 저렴하고 더 사이즈도 큰 제품을 앞세운 커피 전문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이디야가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엔 누가 있는가? 바로 손흥민이 광고 모델인 메가커피, 작년 기준 2,700곳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컴포즈 커피도 2,300곳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디야가 약 3,000곳, 스타벅스가 1,800곳이라고 하니까 이디야가 곧 잡히겠구나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커피를 더 마시진 않을 테고 커피 전문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해외 진출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열릴 거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밸류어 국민연금 또 참전한다. 밸류어 프로그램에 다시 호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돈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거기에 국민연금의 자금 10조 가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 지수에 들어간 기업들에게는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미는 거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당연히 우리는 체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공매도 재개 소식. 어제 갑자기 6월달에 공매도 재개가 될 것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6월까지 한시적 중단으로 일단은 공매도 금지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으며 전반적인 여건을 보아가며 판단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매도는 걱정할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고층 사업 어려워요.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부지를 매입하고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원래 105층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반토막 나서 55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 바로 공사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설계를 했을 때는 건축비가 2.6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최근 들어 너무나 많이 오르며 어쩔 수 없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 5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공법과 자재를 다르게 적용하고 규제도 더 엄격하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도 그 계획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프로TV 결국 상장 실패 가능성.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채널이고 저도 많이 도움받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상장사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거래소에서 3프로TV에 대해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측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3프로TV 그러니까 이브로드캐스팅은 2,500억 정도의 가치를 원했다고 하는데 한국경제TV 비슷한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1,000억밖에 안 되죠, 시가총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갈수록 성장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물론 코로나 시대처럼 그런 식으로 엄청난 주식 붐, 동학개미 운동 시즌2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으며 영상 조회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휴에도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공모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